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뽑힌 카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강하게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타워인데요. 이 카드 한 장으로 이 사람의 미래는 거의 결정났다고 보셔도 돼요. 타워는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세워놓은 인생이라 해도 한 방이면 끝나는 구조적인 붕괴를 의미하는데요. 카드 이미지를 보면 번개가 건물을 때리고 있어요. 그 탑은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 즉 인간관계, 연애, 커리어, 이미지를 상징하는데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파괴는 외부 탓이 아니라 본인의 오만과 회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에요. 이분이 여러분과 멀어지고 나서 처음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연애도 시작하고 직장도 옮기고 SNS에선 멀쩡히 웃고 있겠죠.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위태로운 평온입니다.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기반이 없는 성공, 감정 없는 연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딱 하나만 흔들려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현실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다른 사람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시작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연애 초반엔 누군가에게 다정한 척, 잘해주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뒤틀린 감정 습관이 무조건 다시 올라옵니다. 회피, 감정 무시, 갑자기 연락 끊기, 책임 전가 같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그러다 결국 또 싸우고 또 상처 주고 관계는 산산조각 나고요. 예전엔 여러분이 참아줬고 이해해줬고 감정노동 다 해줬겠지만 이 사람에겐 앞으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본인이 버린 감정의 똥을 본인이 다 치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드 4번 카드가 말해주는 건 이 사람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정적이고 길고 고립된 시간들이에요. 이 사람 망해야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여서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피로, 무기력, 정서적인 고립, 우울, 불면증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을 절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회피해요. 모른 척하고 중요한 일도 넘겨버려요.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무시하고 그 다음엔 억지로 괜찮은 척 하면서 나 문제 없어 라는 태도를 취하죠. 그러다 말도 안 되게 예민해지거나 갑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분노를 터뜨리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심각하게 좌절하거나 나이 값을 하기는커녕 감정이 더 이상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가 옵니다. 평소엔 누군가 위로해주겠지, 나 챙겨주겠지 싶었겠지만 이제는 연락 올 사람도 없고 기대할 대상도 없고 진짜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그 고립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자기가 준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이 그 사람을 찌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컵 6번 카드는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 후회의 반복을 말하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 안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기가 놓친 게 뭔지 깨닫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여줬던 배려,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심, 그걸 뒤늦게 깨달아요. 이미 여러분은 멀리 가 있고 다시 돌아올 길은 없고 본인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도 이 사람은 자꾸만 여러분을 떠올리게 돼요. 왜냐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진심을 주지 않거든요. 이 사람의 이미지 해소가 몇몇 사람이 다가오지만 그 인간관계는 서로의 이득으로만 채워진 공허하고 계산적인 관계니까요. 그럼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합니다. 1번 분들은 정말 따뜻했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하고요. 그러나 그 깨달음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이미 지나갔고 여러분은 그 감정을 줄 마음도 없는데 그 공허함을 본인이 무슨 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결국 가장 크게 받게 되는 벌은 사람을 갈망하면서도 끝내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고립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외로움을 잘 견디는 성격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처절하게 무너져요. 정작 그 욕구를 채워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친구도 많고 연애도 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힘든 순간에 진심으로 옆에 있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니까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혹은 갑작스럽게 이 사람을 손절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의 삶엔 점점 진짜라는 게 사라지고 진짜 감정, 진짜 관계, 진짜 신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결국은 저 사람은 그냥 시끄럽기만 한 사람, 속은 비어있는 껍데기야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전에 무시했던 사람들, 함부로 했던 관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자기 이미지에 그대로 덧씌워져서 돌아오는 겁니다.
누구보다 사람을 좋아하는데 누구도 이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지 않고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중심에 설 수 없는 사람. 그게 이 사람이 맡게 될 진짜 인과응보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이 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도 절대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스스로가 그 빈틈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그걸 본인의 노력으로 메꾸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이 이분을 왜 싫어하게 됐는지 납득이 가는데 소드 3번, 지팡이 9번 행맨카드로 그 사람의 성향과 현재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이 사람을 싫어하게 되었는지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일을 별일 아니라고 치부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가장 여린 부분을 알고 있었고 그걸 정확히 겨눠서 상처를 줬던 사람이네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잔인하게 찌르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기대고 싶었던 순간에 차갑게 돌아선다든지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든지 혹은 여러분의 단점을 의도적으로 찔러서 무너뜨리죠. 그 모든 건 단순히 말실수,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명확하고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싫어졌다는 정도로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악의가 있었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분명 있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현재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심리적인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게 보이고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계심이 높아져 있고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고 누구 하나 곁에 다가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해요. 이 사람이 현재 이러는 이유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남들도 날 믿지 않을 거야 하는 지극히 자기 투사적인 방어 반응인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를 곁에 들이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가까워지면 자기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 가식, 그 조작된 이미지, 그 밑에 떳떳하게 인정받지 못할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 지금도 계속 마음의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뭐라도 하는 척 허세는 떨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중이에요. 회피형답게 어떻게든 피하고 넘기고 사람 탓하고 그러다 결국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자기가 만든 감정의 수렁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무책임함, 감정 회피, 그리고 배려 없음이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다가가면 도망가고 기대면 무너지고 말하면 모른 척하고 모든 책임과 잘못은 여러분 탓으로 돌렸죠. 그런데도 자기는 늘 옳은 척하고 본인 잘못은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얼버무려요. 진심을 줬던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 마음과 시간, 그 모든 애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소모된 느낌이었을 거예요. 참고 또 참았던 그 순간들, 울며 겨자 먹기로 넘겼던 상황들조차 이 사람에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소비되는 일상처럼 여겨졌겠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람의 무너짐을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감정의 잔해들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마음 한쪽에 쌓아두고 계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카드들은 이제는 우주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거고 그 모든 아팠던 시간도 결국 의미 있는 길로 이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내 감정을 눈치 보지 않고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도 그 감정을 소중하게 다뤄주는 서로를 감싸 안는 관계가 들어옵니다. 집처럼 편안하고 비 맞은 뒤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게 돼요. 남들 눈엔 아무렇지 않아 보였을지 몰라도 안에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싸우고 또 얼마나 외롭게 견뎌내셨는지 그 시간들을 여러분 스스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뽑은 나비 카드는 단순한 아름다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고 미약한 생명체가 고통스러운 고치 속에 갇혀 어둡고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하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숨막혔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천천히 날개를 만들어내고 드디어 고치를 찍고 나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 장면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살아갈 필요도 없고 누구를 이해해주기 위해 나를 억지로 깎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들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알았기 때문에 생긴 흔적들이고요. 그 진심은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상처로 돌아올 때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을 가장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관계는 그 어떤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시선에도 위축되지 않으며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인연들과의 연결로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아픔을 지나 빛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 날개는 지금도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상처 준 만큼 그 가벼움의 끝이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의 삶으로 똑똑히 알게 되길 바라며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간편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클릭으로 주신 복채는 2배의 좋은 기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사람 생각만 해도 답답함이 목까지 차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말해도 돌아오는 건 반응 없는 표정 혹은 영혼 없는 단답이고 진짜 벽 보고 말하는 게 차라리 덜 스트레스였겠다 싶을 정도로 소통 자체가 안 되던 사람이거든요. 여기 뽑힌 운둔자 카드는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자기 연민에 갇혀있고 사회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겉으론 조용하고 신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과의 연결 자체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중요한 순간 정말 연락이 필요하고 대화가 절실할 때조차 이 사람은 껍질 속에 본인을 숨기고 귀찮게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벽을 쳤죠. 그런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만 속이 터지고 대화를 하고 있어도 뭔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늘 한쪽 벽에 대고 혼자서 말하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사소한 선택조차 회피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는 성향이 강해요. 애매하게 굴고 애정은 주는 척 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뒤로 빠지고 말을 흐립니다. 의견은 공유하되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태도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었을 거고 어떤 관계든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파괴시키는 스타일이에요. 말로는 열정이 넘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이 짧고 충동적이며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빈수레가 요란한 사람이에요. 허세만 가득하고 실속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뭘 하든 늘 어설프고 준비가 부족한데 그 와중에 충동성은 강해서 사고를 은근 많이 치고 다닙니다. 좋다는 아이템 있으면 시장 조사도 안 하고 냅다 사업 시작했다가 홀딱 망해버려요. 자기 상황을 냉정하게 보지도 못하고 무리하게 빚지고 투자했다가 결국 모든 걸 날리는 유형이며 본인의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절대 듣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현실에서 처절하게 깨지게 되는 구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받게 될 가장 큰 인과응보는 금전적인 몰락입니다. 지금은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 현혹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실속 없는 열정,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고집 때문에 돈과 사람, 기회, 신뢰까지 전부 잃게 돼요. 과거에도 여러분 앞에서는 뭔가 대단한 척, 계획이 있는 척,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한 척 했겠지만 막상 중요한 타이밍에선 늘 빠지고 말 바꾸고 책임은 회피했을 겁니다. 그리고 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분은 진짜 보기 드문 구두쇠예요. 감정이든 돈이든 자기한테서 뭐 하나 흘러나가는 걸 눈꽃만큼도 못 견뎌요. 사람이랑 밥을 먹어도 마음을 주기 전에 먼저 손익계산부터 하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 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사야 할 상황이나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몸이 안 좋다거나 힘들어 보이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줄 법한 순간조차도 가격표부터 보고 쿠폰부터 확인하고 제일 싼 메뉴를 어떻게든 고르려 애를 씁니다. 분위기 다 잡혀 있는데 혼자 계산기 두드리면서 공기 뚝 끊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여러분은 민망해하고 이 사람은 당당해요. 단둘이 있을 땐 더 가관입니다. 이 사람과 연인 관계이셨을 경우엔 기념일이든 뭐든 뭔가 의미 있는 걸 주고받아야 할 타이밍에도 무성의한 말 한마디에 센스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더 웃긴 건 이 모든 걸 자기만의 철학인 양 포장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실용적인 사람이야. 쓸데없는데 돈 안 쓰는 건 똑똑한 거지 라고 말하는데 절약 자체는 나쁜 게 아니긴 하죠.
그런데 이건 그냥 인색함이에요. 게다가 남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혼자서 나는 현실감 있는 사람 코스프레까지 합니다. 그릇이 아주 작아요. 그 작은 그릇에 자존심, 고집, 오만, 자기 합리화를 꽉꽉 눌러 담고 있으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질 리가 없죠. 마음도 닫혀있고 지갑도 닫혀있고 감정도 닫혀있는 사람인데 그걸 또 자랑처럼 말하는 사람이니 진짜 정 떨어지기 딱 좋은 유형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 주변에는 당연히 자기를 진심으로 챙겨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돼요. 아무리 겉모습을 잘 꾸미고 SNS에 그럴듯한 사진을 올려도 막상 현실에서는 저 사람 좀 특이하고 괜히 정이 안 가. 뭔가 말 걸기 껄끄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인상만 주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 결과는 곧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미숙함, 무능, 오만함을 혼자 되새기며 사람에게도 돈에게도 외면당하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자기 방식대로 버텨왔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벽 속에서 1인분의 삶도 해내지 못한 채 무너져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받게 될 또 다른 인과응보는 자기가 그래도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고 여겼던 단 한 사람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연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 나름대로는 마음을 열고 의지해왔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해온 게 있잖아요. 진심을 다한 적도 없고 배려도 없고 줄도 몰랐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오래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이제까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뭔가 불편하지만 참고 만나는 사람으로 간신히 유지됐을지 몰라도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을 꺾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같이 사업하자고 손잡았던 사람에게 돈 문제로 사기를 당한다든지 동거하던 연인이 집세를 계속해서 안 내다가 그 집에서 말도 없이 도망친다든지 혹은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난 너랑 미래 못 그리겠어 한마디 남기고 떠나는 식으로요.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 그렇게 순식간에 버림받고 그때서야 이 사람은 처음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뒤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자 남겨진 이 사람은 자기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감정들을 고스란히 아주 진하게 맛보게 됩니다. 외로움, 분노, 억울함, 공허함 그 모든 게 마치 청구서처럼 한꺼번에 돌아오죠. 특히나 나이를 먹을수록 연애 시장에선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젊을 때는 나 혼자 조용히 사는 사람처럼 포장하면서 어느 정도 먹히는 순간도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 들고 삶의 깊이가 요구되는 시점이 오면 이 사람의 민낯은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거나 뭔가 안정감 있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돈도 안 써, 감정도 없어, 대화도 답답해. 이러니 누가 남겠어요? 처음엔 어쩌다 한두 명 얽힐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 알아차립니다. 얘는 진짜 아니다 하고요. 여러분은 굳이 이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손에 피 묻힐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체계적으로 사회와 사람들이 대신 복수해 주거든요. 여러분이 그토록 억울했던 마음, 그 대가는 지금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이 사람의 미래 속에 배달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사람은 혼자가 익숙한 척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는 사람 필요 없어. 혼자가 편해. 이런 말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오래 갈수록 주변에 남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진짜 혼자가 되어버리죠. 혼자가 익숙한 게 아니라 혼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방어일 뿐이에요. 학창시절이든 사회생활이든 타인과 어울리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조직에서 자리를 잡기보단 주변을 튕겨나가는 쪽에 더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진 척하지만 사실은 유리멘탈이고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요. 이성보다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죠. 문제는 그 감정이라는 게 타인에겐 공감으로 흘러가지 않고 질투와 자기 비하, 왜곡된 분노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곡의 방향이 여러분을 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딜 가도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감 강하고 사회성 좋고 스스로 선택한 일은 끝까지 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맞춰보려고 노력도 했고 관계라는 게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서 내가 더 어른이 되자, 내가 더 깊게 이해해보자 그렇게 참으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려친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같이 성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차라리 여러분을 끌어내려 자기 옆에 두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자신감을 꺾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어서 봐, 너도 결국 나랑 비슷하잖아 라는 식의 자기 위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무조건 이 사람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일부러 꺾는다고 꺾일 정도로 얕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온 카드는 도마뱀 카드인데요. 도마뱀은 위험을 감지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죠. 그런데 그 자른 꼬리 다시 자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아파도 잃어버린 걸 되찾고 결국은 원래 모습보다 더 단단해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줬다가 상처받았고 한동안은 그 감정의 무게에 짓눌렸을 수 있어요. 마치 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고 다신 회복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잃었던 자신을 서서히 되찾고 있는 중이에요. 꼬리를 자른 도마뱀처럼 지금은 온 힘을 다해 자기 일부를 재생하고 있는 시기인 겁니다. 이 재생은 과거보다 더 강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킨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도마뱀은 낮에도 잘 보이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감지해내는 예민한 감각을 지닌 동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나오면서 세상을 더 깊이 보고 더 섬세하게 느낄 줄 아는 감각을 갖게 되신 겁니다. 사람을 더 정확히 볼 수 있고 누구를 내 삶에 들여야 할지, 무엇이 나를 지키는 선택인지 예전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알게 됐죠. 여러분은 그간의 어둠 속에서도 자기만의 빛을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빛은 겉으로 번쩍이는 화려함은 아닐지 몰라도 한 번 보면 절대 잊히지 않는 깊고 단단한 빛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문득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그땐 많이 아팠지만 내가 나를 그래도 지켜냈구나.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이제는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상처 준 만큼 그 가벼움의 끝이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의 삶으로 똑똑히 알게 되길 바라며 이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간편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클릭으로 주신 복채는 2배의 좋은 기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뽑은 카드들에서 드러나는 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가 단순히 실수나 오해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무책임하며 결국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거듭한 사람이라 그 대가는 그 사람 인생 안에서 아주 분명하게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 특히 여러분이란 존재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너무 늦게 깨닫게 돼요. 아쉽다는 감정이 아니라 뭘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처절한 후회에 가까워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은 가졌을 땐 몰랐던 거예요. 쉽게 다가올 줄 알고 언제든 내 옆에 있을 줄 알고 마음만 먹으면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란 좋은 인연을 본인 손으로 놓치게 됐다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행동으로도 사과로도 구원받지 못한 채 계속 이 사람 마음속에서 골마가요. 사라진 따뜻함을 그리워하면서도 절대로 다시는 그 감정을 얻을 수 없는 내면의 고립이 이 사람이 받게 될 첫 번째 벌입니다. 이 사람의 성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대뽀형 자폭인간이에요. 어떤 일이든 성격이 너무 급하고 무모하고 경솔한 선택을 습관처럼 합니다. 처음엔 추진력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계획이 없어요. 꼼꼼함, 체계적 사고, 그런 거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 손대고 벌리고 갈아타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많고 입은 앞서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화 되는지에 대한 계산은 전혀 안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도 무모하게 일을 벌이니까 100개 중 99개는 실패하고 아주 가끔 1개 정도는 뭐 아니면 도로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박도 문제예요. 기반이 없고 준비가 없으니 오래 못 갑니다. 잠깐 반짝할 뿐 곧 실체가 드러나면서 무너져 내리는 운명을 피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남의 말을 징그러울 만큼 안 듣는다는 건데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고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신호를 보내도 내가 알아서 해 하고 무시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일이 터지고 망하면 그때 와서 왜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냐? 그때 좀 더 강하게 얘기해줬어야지 라며 모든 책임을 주변 사람 탓으로 돌려요. 이런 성향은 일에서만 드러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필터링이 전혀 없고 그때그때 감정 따라 툭툭 내뱉는 말들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수없이 줘요. 그러다 보니 어딜 가도 싸움, 언쟁, 트러블이 끊이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갈등은 거의 본인 입에서 시작되고 본인 감정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죠.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판이 안 좋아요. 겉으로야 사람 많은 척 잘 지내는 척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들 거리를 두고 있고 은근히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3번 분들 중에서 이 사람과 아직도 인간관계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게 끊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장 상사거나 동료여서 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감정노동 하지 마세요. 무시하고 거리를 두고 엮일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감정적 비용만 크게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앞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릴 겁니다. 처음엔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이빨림이 능숙해서 뭔가 한 번쯤은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입이 결국 자기를 망치고 그 경솔한 추진력이 결국 자기 기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그 성격, 그 말, 그 습관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인생을 망치는 방식으로 되돌아와요. 말 한마디로 신뢰를 잃고 충동적 선택으로 기회를 날리고 남 탓하는 태도 때문에 인간관계를 잃고 결국 남는 건 자존심뿐인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자기 손으로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복수를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아주 정확하고 냉정하게 복수라는 이름의 대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조용히 아무 감정 없이 등 돌린 채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겉보기엔 인맥도 많고 사교성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더러운 성격에 비해 여기저기 아는 사람도 많고 연락망도 넓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은 어떨까요? 그 인맥들 전부 뻥튀기입니다. 말 그대로 도파민만 나누는 가벼운 유흥 중심의 관계들일 뿐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진짜 손잡아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실체를 깊게 모를 때까지만 곁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조금만 가까워져서 그 텅 빈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사람이 안 붙는 거구나 하고 질려서 떠나버립니다. 진짜로 100이면 100 다 떠나요. 허세는 심하고 입은 살아있고 말은 번지르르한데 정작 실속은 없거든요. 자기가 가진 능력에 비해 항상 과대포장을 하고 삽니다. 말만 들으면 어디 큰 기업 대표 같고 투자도 잘하고 사업 감각도 뛰어난 사람처럼 구는데 막상 들어보면 스펙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지 못하는데 또 욕심은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잘 될 것 같고 야망은 넘치는데 정작 그걸 현실로 만드는 끈기와 성실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일에 손대는 건 잘하지만 시작만 화려할 뿐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슬슬 게을러집니다. 결국은 흐지부지, 책임도 회피하고 마무리도 못 짓고 떠넘기기 바쁘죠. 그리고 이렇게 실패한 시도들 중에 딱 하나, 우연히 어쩌다 운 좋게 성공한 케이스가 생기면 그걸로 평생 우려먹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투자한 주식 종목 10개 중에 9개가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 1개가 플러스 나면 봐, 내가 안목 있다니까 하며 남한테 혼수 두고 자랑하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자기 허상에 빠져 살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엔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하고 망합니다. 세상은 냉정하거든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보다 결과 내는 사람을 기억하니까요. 괜찮은 척, 잘 나가는 척, 아는 사람 많은 척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정작 진짜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순간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어서 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허세의 잔해 위에서 내가 예전엔 잘 나갔는데 한때는 내가 이랬었는데 하며 과거의 흔적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분은 이성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성적으로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관계를 진심으로 대하려 하지 않고 어장관리하며 여러 사람을 동시에 흔드는 스타일이라 그 감정에 책임질 생각은 전혀 없이 내가 언제 그랬냐, 그건 그냥 네가 내 매력에 빠진 거잖아 라는 식으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반응을 보입니다.
본인이 남에게 여지를 주고 호감을 심어놓고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왜 혼자 착각하냐 며 뒷걸음 치죠. 이성한텐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한 척, 말도 잘하고 배려하는 척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요. 속으로는 항상 손익 계산 중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끼고 있으면 내가 유리할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 끊어도 되지. 이런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웠던 사람도 오래된 관계도 자기 기준에 이제 쓸모없다 싶으면 한순간에 끊어냅니다. 세월, 정?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만 중요할 뿐입니다.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미성숙해서 어른이라면 감정을 숨기고 때로 눌러야 할 자리에서 눌러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분 나쁘면 그 티를 다 내요. 눈빛, 말투, 표정으로 분위기를 다 망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난 솔직한 거다. 난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앞뒤 똑같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죠. 근데 그건 소통이 아니라 감정투정이에요. 상대방이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닌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기 기분을 우선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 다음 상대를 찾아봐도 다들 이 사람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고 저 사람 조심해, 이기적이더라, 이런 말들이 이미 퍼져 있는 겁니다. 남을 이용해오며 쌓아온 인간관계는 결국 자기를 고립시키는 독이 되고 감정대로 살아온 인생은 어느 순간 아무도 받아줄 것 없는 외로움만 남기게 되겠죠.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보면 행운이 여러분 편으로 돌아서는 강력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과 다르게 실속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할 힘이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왜 저런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애써도 인정받기가 어렵지? 이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만큼 그 이상으로 보상을 안겨줄 희소식이 찾아와요. 그동안 묵묵히 감정을 다잡고 뒤에서 눈물 삼키고 애써왔던 여러분에게 이제 그만 고생해도 된다는 우주의 대답이 내려온 거예요. 어떤 형태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소식이 여러분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 사람 인생이 꼬이고 관계가 끊기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은 그 반대로 더 단단해지고 더 빛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 미래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잘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그 사람이 도태되는 건 이미 정해진 수순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온 두 장의 오라클 카드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제는 고통의 장면에서 벗어나 진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슬픔에 익숙해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3번 분들을 상징하는 이 연어 카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온몸을 던져 거친 물살을 오르는 생명체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협과 상처를 마주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여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어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그 길을 가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동안은 어떻게든 버텨보기 위해 흘러가는 대로 휘둘리는 대로 내 감정이 아닌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여러분은 진짜 나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방향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이 거칠고 남들 눈엔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셨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성숙함을 갖게 되셨어요. 지금 여러분은 연어처럼 다시 흐름을 거슬러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쉽게 상처 준 만큼 그 가벼움의 끝이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의 삶으로 똑똑히 알게 되길 바라며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간편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클릭으로 주신 복채는 2배의 좋은 기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금전운이든 애정운이든 직장운이든 인생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구석이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늘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기반 없이 계획 없이 감정만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이 사람 인생에서 좋은 시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절대 늦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현실을 마주하기 싫으니까 일단 덤비고 지르고 본 다음 마치 다 준비된 사람처럼 허세 섞인 태도로 버티려 들죠. 그리고 그 무모함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이성관계 쪽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바람기가 심하고 양다리는 이 사람한테 기본값이에요. 참을성도 없고 조금만 권태로워지면 새로운 자극을 찾아 눈 돌아가는 속도가 빛보다 빠릅니다. 여자면 남미세, 남자면 여미세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현 애인이 있어도 헤어진 전 연인한테 찝쩍대고 소개팅 어플이나 SNS에서 유사연애를 밥 먹듯이 해요. DM창 열어보면 거의 뭐 1초 다부제, 일부 다처제 종합 세트입니다. 겉으론 그런 짓 안 하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원래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제일 뒤에서 헛짓거리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성관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매력적이거나 엄청난 능력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고 하도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한눈만 걸려라 식으로 들이대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 말 잘 들을지 순종적일지 자기한테 심리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접근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상대에게만 들이대고 조금이라도 단단하거나 자기주관 있는 사람 앞에선 묘하게 눈치를 보거나 아예 선을 긋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연애 고수도 아니고 이성에게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쉽게 흔들릴 만한 사람에게만 어필하는 방식으로 얻어 걸리는 연애를 반복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연애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길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결혼하더라도 바람핀게 들켜서 금방 이혼하는 그림이 너무 쉽게 그려져요. 나이를 먹어도 철없는 정신 상태가 안 바뀌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람을 좋아하는 게 무슨 죄야? 같은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끝까지 미성숙한 감정 구조를 유지할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잘 흘러갈 거라 착각하고 있는데 그 착각이 결국 자기 인생을 가장 크게 망가뜨립니다. 이제 좀 안정됐다. 내가 요즘 잘 나간다. 말로는 늘 뭔가 이룬 것처럼 포장하지만 정작 기반은 엉성하고 항상 난척을 해요. 그 와중에 파티, 행사, 거칠애에는 돈을 팍팍 씁니다. 남들 눈에만 잘 살아 보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이 빈 껍데기들이 줄줄이 터져 나옵니다. 돈은 돌려막기 끝에 한계가 오고 외부에 기대어 유지하던 생활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겉만 번지르르 했던 이 사람의 삶은 안정이 아니라 붕괴 직전의 위태로움이었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쓸데없이 승부욕도 강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남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계획 없이 행동하고 남 밟고 올라가려고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타이밍에 무리수를 둡니다. 회사에선 윗사람 눈에 잘 들겠다고 허위 성과 보고하거나 남의 아이디어 가로채다 들통나고요. 업무 실수는 인정 안 하고 책임 회피하다가 불성실한 사람, 신뢰 깨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죠. 혹은 본인이 뭔가 해보겠다고 창업하겠다며 시장조사도 안 하고 무리하게 빚내서 시작했다가 3개월 만에 문 닫고 카드값에 쫓기며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가 마치 통큰 추진력형 리더인 줄 착각하지만 현실은 감정 앞세우고 계산 못하는 철부지 승부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조직 안에서도 자기 사업에서도 다 실패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도 SNS, 지인 모임, 회사 단톡방까지 모두에게 나 요즘 잘 나가요 시그널을 뿌려대다 보니 이 정도면 맡겨도 되겠지? 하고 중요한 업무를 줬다가 실력 부족으로 대형 사고 한 번 내고 바로 잘리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과대포장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눈으로, 몸으로, 사회적으로 겪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망한 뒤에도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좋았다. 내 편이 없었다. 남 탓하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분은 말도 그럴싸하게 하고 남들 앞에선 어느 정도 자기 관리도 하는 편이에요. 전형적인 멀끔한 사기꾼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엔 비교 강박과 능력주의 콤플렉스가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쟤보단 잘해야지 하는 식으로 늘 위만 바라보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 발전을 위한 태도가 아니라 타인을 끌어내리고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불안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불안감이 커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평가질을 하고 쟤는 저래서 안 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잖아. 같은 말로 자신을 띄우고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탱해요. 또 본인의 추구미가 있어서 늘 이성적인 사람인 척,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인 척.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프로페셔널하게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꾸준히 관리하는데요. 하지만 속을 보면 그 원칙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에겐 미묘하게 깔보는 태도를 취하고 본인 실수는 이건 불가피했어 하며 얼버무립니다. 그런 이중잣대와 교묘한 화법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언뜻 보기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는 사람 같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묘하게 비교하고 우위에 서려는 기운이 배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따뜻함보다는 계산된 말들이 맴돌았을 겁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 건가 싶다가도 이상하게 그 사람 말에선 진심이 잘 느껴지지 않았고 빈말로만 잔뜩 포장된 대화는 결국 아무 감정도 남기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바스러지기 직전입니다. 세련된 대화, 다듬어진 취향, 스스로를 나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각인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 목표가 문제예요. 현실과의 갭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기준만 남고 정작 그걸 지탱할 능력은 없다는 걸 점점 더 실감하고 있다 보니 멘탈이 흔들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적성에 안 맞고 성과도 생각만큼 안 나오고 자기 능력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예요.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애를 해야 되고 꾸며야 하고 사람들한테 잘 나가는 척은 계속해야 되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바빠서 정신없어 하고 웃지만 속으론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 싶을 만큼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렇다고 그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스스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기용으로만 쌓아왔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최근엔 이 사람에게 꽤 치명적인 일이 하나 터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 사람의 허세를 정확히 꿰뚫어서 팩트로 전곡을 찔렀고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인간관계가 끊긴 거예요. 내 실체가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실속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아챈 건 아닐까? 했던 불안들이 현실이 된 거죠. 그 사건 이후로 멘탈은 더 불안정해졌고 자기 합리화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나도 상황만 좋았으면 잘했을 텐데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날 이해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책임은 외부로 돌리고 자기 정체성은 자꾸 과장하고 현실은 계속 피하고 악순환에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인과응보는 반드시 와요. 처음엔 못된 사람들이 더 잘 나가 보일 수 있습니다. 남 이용해서 손쉽게 돈 벌고 세상 혼자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고 분노와 억울함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 중에 끝까지 행복하고 잘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상처 주는 방식으로 인생을 꾸리는 사람은 절대 오래 못 가요. 나한테 큰 상처를 줬던 그 사람, 과연 나한테만 그랬을까요? 그렇게 더러운 성격이면 나 말고도 피해자가 줄을 섰을 겁니다. 날 괴롭힌 사람이 SNS에서 잘 사는 척하고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난 이렇게 성공했어 과시하는 거 보고 배 아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과시는 곧 결핍이에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그렇게까지 티내지 않아요.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그걸 숨기기 위해 더 세게 포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뭔가를 이루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못된 사람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파멸하는 선택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남 탓하고 책임 피하고 상처 주고 나면 아무 일 없던 척하며 새로운 사람에게 또 같은 짓을 반복하죠. 근데 그런 방식은 결국 사람을 잃고 기회를 잃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그 모든 건 나중에 거대한 파도처럼 되돌아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확실하게 속부터 썩어가면서 아무도 남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인과응보는 시간 문제일 뿐이고 그 사람이 쌓아온 삶의 방식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4번 분들에게 뽑힌 이 두 장의 오라클 카드는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 같은 흐름이 펼쳐질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상징하는 꿀벌 카드를 통해 말씀드리자면 꿀벌은 크기가 작지만 가장 부지런하고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생명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자기 자리 하나를 위해 수천 번을 왕복하며 꽃을 찾아다닙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묵묵하게 제 할 일을 하고 결국엔 세상에 가장 달콤한 결과를 남겨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수고가 왜 이렇게 티가 안 날까 싶었던 적도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버티고 견뎌온 그 모든 시간이 카드들이 말하듯 꿀처럼 달콤한 결실로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달콤한 자리로 도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한다. 실제로도 꿀벌은 꽃가루를 옮기고 생태계를 이어주는 지구 전체 생명의 흐름을 지탱하는 숨은 핵심 존재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수많은 식물과 과일들이 바로 이 조그만 꿀벌 한 마리 한 마리의 움직임 덕분에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꿀벌이 없으면 꽃도 열매도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도 여러분 같은 존재가 있어야 비로소 살아 숨쉬게 됩니다. 결국 누가 더 잘 사는지 시간이 다 보여줄 거예요. 그 사람은 보여주기 위해 살았고 여러분은 진짜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여러분은 언젠가 그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자리 위에 당당히 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상처 준 만큼 그 가벼움의 끝이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의 삶으로 똑똑히 알게 되길 바라며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간편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클릭으로 주신 복채는 2배의 좋은 기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